뭐다? 저번 시간에 D 했었지? 어? 원이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풀었고 한 점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풀었어? 그렇지. 반지름이랑 뭐랑?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D와 R 사이의 관계만으로 하라 했지. 내가 판별식 쓰면 안 된댔지. 알겠지? D가 크냐 R이 크냐 이렇게. D보다 R이 작으면 어떤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D보다 R이 작으면 안 만나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지냐? 인수야, D랑 R이랑 같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오늘 방금 말했지. D는 R.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났을 때. 근데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어. 접선의 방정식의 파트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는 거야. 뭐를? 그 원의 중심이 원점이 있을 때 이렇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 있을 때 좀 빠르게 하고 싶다라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9번 네모야? 8번 네모지. 바로 나와. 공식은 이게 뭐 큰 소리 칠 때마다 이빨이 떨리는데 아프진 않은데 이빨이 막 떨리네. 흔들흔들 거리네. 흔들다리처럼.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왜 이렇게 나오냐? 정답이 두 개가 나와. 풀마로다가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지.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답도 몇 개씩? 두 개씩 나오는 거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야 이렇게. 처음에 이게 뭐라고? 뭐가 주어졌을 때? 안 썼네 여기다가. 첫 번째 1번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알겠지? 기울기 m이 주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정답을 두 개를 적을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3x인 거, 기울기가 3인 게 위아래에 두 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 지금 반지름이 r-r이고 그럴 때 이제 직선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건데 그럼 도대체 왜 저렇게 나오는 거야? 증명은 어떻게? 원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랑 이 원이랑 접한다 했으니까 d는 r 써야지. 그렇게 증명할 거야. d는 r이랑 같다 해서. 알겠지? 증명 보여줄게. 거기다 써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야. 누구랑? 이 친구랑. 누구 어디에서?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지금? 지구야? 0,0이지.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쓴다면 d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얘 제곱 플러스 1이지? 그리고 위에는 절대값 씌우고 대입을 해야지. 뭐를 대입해야 돼? 0,0을 대입해야 되지. 그럼 절대값 n만 남잖아. 근데 그게 반지름이랑 같다 했다니까? 반지름이 뭔지 모르고 r이라고 쓸게. 그러면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상수항이. 근데 n이라는 거는 풀마로 나오는 거지. 풀마로. 왜? 절대값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이 두 개야. n 값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해했어요? 증명 끝. 단순하죠? 그럼 두 번째 할 건데 두 번째는 기울기 m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접점이 주어지는 거야. 접점 r, 베타가 주어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접점 r, 베타가 주어질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한 점이 딱 주어지니까 직선도 몇 개가 나오겠어? 두 개 나오겠어? 직선도 하나가 나와야지. 이해돼? 직선도 이렇게 하나가 나와야 돼. 접선도 한 점이 주어지니까 알파, 베타 원 위에 있는 점 알파,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바로 원래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지 얘들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잖아. 근데 이 x제곱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서로 반반 치킨 나눠 먹는 거야. 반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러면 x제곱 말고 뭐라 해야 되겠니? xx, yy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xx, yy 어떻게 된다고? xx, yy xx 더하기 y는 r제곱인 거임. 근데 x랑 y가 그 절반을 양보를 해준 거지. 누구한테? 알파랑 베타한테. 그리고 알파, 베타가 이 자리에 들어가. 그러면 알파 x 더하기 베타 y가 r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지. 이게 1차 식이야 얘들아. 3x 플러스 5y는 49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알파 콤마 베타는 어디 위에 있는 점?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알파 콤마 베타는 어디 위에 있어? 알파 콤마 베타는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더했을 때 r 제곱이 나오겠지. 이해했어요? 이것까지 이용을 해주는 거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r 제곱 자리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넣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니까 굳이 이렇게 공식화해서까지 안 해도 돼. 이걸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써주면 돼. 자, 그리고 이게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것만 하면 되겠어?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는 세 번째로는 바로 원의 중심이 A, B 다른 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쓰면 9번 네모로 쓸게. 그냥 아예 네모를 따르게 해줄게. 원의 중심이 지금 뒷장 넘어가야겠지. 접전선이 뭐야?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원의 중심이 뭘 때? A, B에서의 B에서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써야 돼.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대 얘들아. 평행이동을 하면 되지. 이거 기울기 m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돼.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게 되었잖아. 3,7, 5,8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이 누구도 접선도 3,7, 5,8 이동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y는 m, 그치, x-a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r 루트 m제곱 플러스를 그대로 오는데 뒤에다 뭘 붙인다고? 유한아? 플러스 b까지만 더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플러스 b까지 더해주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거지. 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또 알파 콤마 베타 할 때는 지금 알파 콤마 베타가 주어지잖아. 맞아요? 알파 콤마 베타 접점이 주어지면은 이 접점을 평행이동을 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식이 바로 이 x-a랑 y-b가 지금 곱해져 있잖아. 각각 곱해져 있고 더해서 r제곱이 나오지. 이 친구들을 분리를 시켜줘야 돼. 지금 아까 전에 xx, yy 했잖아. 똑같이 하면 돼 얘들아. 접점이 알파 콤마 베타래? 지금 여기 있는 식 있지? 반반 치킨 서로 나눠 먹으라고. 맞아요? 어떻게? x-a 그리고 x-a 그리고 y-b y-b를 쓰는데 r제곱이라고 하고 이 x랑 y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괜찮아? 한쪽에다가. 그럼 1차식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겠냐 근데 얘들아, 평행이동 개념이야. 평행이동 개념. 이 식이 내가 만족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을 알파 a, b만큼 평행이동을 다시 쳐줘. 그럼 여기 있는 점도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사실. 맞아?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더하기 a, 베타 더하기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 직선은 기울기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를 다 대입하는 거 아니야. 알파, 베타를. 맞아? 근데 이 직선도 평행이동이 되는 거지. 그럼 x 빼기 a, y 빼기 b가 대입 들어가는 거야. x 빼기 a랑 y 빼기 b.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바뀌겠어? 기울기가. 이 점이 사실 알파, 베타야? 이 점이 알파, 베타야?
근데 평행이동을 했을 때를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A라고 해야지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 평행이동이 된 결과에 있는 이 접점을 알파 콤마 베타로 쳤잖아. 그럼 원래식으로 돌아갔으면 더하기 A 더하기 B에서 이게 된 거니까 그 전에 있던 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해줘야겠지. 이해돼?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어쨌든 간에 공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공식을 외우려면 공식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곱하기로 되어 있잖아. x-a 곱하기 x-a라고 써. 얘도 y-b 곱하기 y-b라고 써. 그리고 반반 대입해주는 거지. x 자리에 a, y 자리에 b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워줘야 돼. 알겠지? 근데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라면 빠른 풀이법은 선생님이 개지리는 풀이법이 있어요. 응? 답지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있잖아. 예시를 들어줄게. 다 지금 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사실 이 공식이 있잖아. 알파 x 플러스 베타 y 제곱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요? 이 친구는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아니 2차 함수는 3차 함수는 안 돼요. 2차 함수든 다 돼. 어디에서든 다 된다고. 뭐냐면 저 공식은 2차 곡선이면 다 돼. 2차 곡선이 뭘까 얘들아? 2차 곡선. 2차 곡선이라 하면은 이렇게 x제곱과 y제곱이 있는 곡선들을 얘기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알겠어? 그런 친구들이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9가 있고 4가 있고 1이 있대. 이런 원의 방정식이니 얘들아? 원의 방정식 아니야 얘. 외안인데 얘들아 외안인데 왜 같지 않으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맞아요? 둘 다 사이좋게 9였어. 막 분모에 있는 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 나왔겠지. 반지름이 3이 못 나왔겠지. 근데 지금 9, 4잖아. 얘들아 이러면 타원 나와. 타원. 원이 아니라 지구도 타원이잖아 얘들아. 9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2학년 때 배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하를 1년 내내 배워. 1년 내내. 선택을 하면 알겠어. 자기가 이과를 갈 거야. 그럼 무조건 선택해야 돼. 알겠어? 자, 이런 게 2차 곱순의 예시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우지.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일반형을 쓸 때도 뭐야? 원의 방정식 일반형 쓸 때 미지수가 왜 3개밖에 없냐? 왜 앞에는 미지수 안 붙여? 여기는 어차피 숫자가 같으니까 3, 3, 2, 2, 5, 5 이렇게 숫자 같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그 같은 숫자로 나눠버린다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 이러면은 이 x제곱과 y제곱의 숫자가 달라. 또 쌍곡선이라는 게 있어. 쌍곡선이라는 건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돼. 플러스가 아니라. 그러면 곡선이 2개가 나와. 이런 식으로. 잘 몰라도 돼. 근데 포물선도 뭐야?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뭐 5x 플러스 6 다 2차 함수. 그런 거 다 모양은 포물선 모양이야. 포물선 모양. 또 y제곱은 뭐 4x 이렇게 써도 포물선이지. 거꾸로 뒤집힌 모양이야. 2차 함수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모양. 이것도 포물선이야. 함수는 아니야 얘는. 자, 이런 식으로 2차 곡선들에서는 다 성립한다고. 이 식이. 알겠어? 이 빠른 풀이법 이용해주면은 다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주면 우리가 이제 사기적으로 2차 함수에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 알파, 베타 접점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거는 다 성립해. 어디에서도 성립을 한다고? 어디에서도? 2차 함수. 이해했어요? 뭐라고 써야 돼? 다 가능한 공식이라니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서도 다 가능한 공식이다. 이 공식이. 우리가 사실 쌍곡선이랑 타원까지 얘기를 뭐 해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과를 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도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들어와서 이과 가는 애들도 내가 심상치 않게 많이 봤거든.
진짜 자기는 무조건 전과래.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한 애들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다 그렇게 적어줘. 포물선, 쌍곡선, 타원에서도 다 성립하는 공식이고, 특히 그 포물선 2차 함수에도 성립한다는 거 알겠지? 포물선이 또 거기다 밑줄 긋고 아래다 그거 2차 함수라고 적어. 포물선 중에서 2차 함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은 예시를 보여줄 건데, y는 x제곱이지. 이건 2차 함수야. 마이너스 1,1에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마이너스 1,1에서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1에서 접선의 방정식 원래 물어봤으면은 고일 풀이법이 있고 미분을 이용한 풀이법이 있어. 미적분 원 풀이법. 근데 그것보다 제일 빠른 방법이 이 친구 방법이거든. 일단 고일 풀이법은 y는 m x 더하기 1 플러스 1이야. 이 친구를 넣고, 맞아? 그 다음에 뭘 쓰면 돼? 판별식을 쓰면 되지. 맞아요? 판별식을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 b제곱은 4ac. 맞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m 값이 2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2인가 뭔가 나오겠지. 그런데 빠른 방법을 하면은 이거를 식을 적을 필요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랬지? x제곱은 xx로 쪼개라 했잖아. 그럼 y는 어떻게 쪼갤 거야? y는 어떻게 쪼갤 거야? 너랑 나랑 y씩 쪼개서 돈을 가져가야 돼. 맞아? 그렇지. 2분의 y. 잘하네. 2분의 y 더하기 2분의 y인 거지. 맞아요? 평균쳐서 가져가야 되지. 얘랑 나랑 돈 2억 벌었어. 그럼 1억씩 나눠 가져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y 플러스 뭐시기는 x 곱하기 뭐시기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다가 여기다 뭘 집어넣어줘? 여기다가 1,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렇게 해서 반반씩 쪼개는 거지.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y는 뭐가 나오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잘 봐. 얘는 이런 식까지로 다 한 다음에 m은 마이너스 2인 거를 구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를 또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처음에 10도 줘봐야 돼요. 그래 얘는 한 줄이면 되잖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풀이법을 알면 이건 사실 기하에서 배워. 이렇게 반반 쪼개는 것까지는 기하에서 배우는 거고. 근데 이거를 알면은 공수원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알겠어? 나는 여름방학에 학기 중에 기하 특강도 할 거다. 고등학교 2학년 특사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일요일도 출근할 거지. 월화수목 금토일 다 출근할 거지. 난 해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미분은 굳이 미분 배운 친구들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도 이제 빨리 푸는 거 보여줄 거야. 또 다 빨리 풀 거야. 나는 원래 방법보다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은 0 1,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직장이 있어. (1,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자 어떻게 해야 돼? 1,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으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들의 접선의 방정식을 1,4에서 물어봤잖아. 원의 방정식을. 맞아? 원래 방법은 뭐야? 원래 방법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써야 돼. 이거를. 야 봐봐.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쓰는 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좀 귀찮잖아. 굳이 귀찮잖아. 그럼 그걸 아예 안 할 거라고. 어떻게 할 거라고? 잘 봐. 특히 이런 문제는 만약에 이 식의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더 짜증나. 식의 미지수 들어있으면 더 짜증나서 못 풀겠어. 근데 나는 그냥 바로 하는 거지. 어떻게? 반반씩 쪼갤 수 있어. 쪼개는 거 잠깐 볼까요? 유연아? 같이 봐볼까? XX? 보고 있었죠? XX 더하기 Y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EX를 어떻게 두면 되겠어? EX를 지우야 뭐 더하기 뭐로 두면 되겠어? EX는 반반 쪼개니까
반반 쪼개니까 지우야 뭐 더하기 뭐? 2x 사이좋게 나눠 갖자. 너랑 x 더하기 x겠지. 맞아요? 이해돼? x 더하기 x. 그러면 y는 어떻게 쪼개야 돼? 마이너스 4y 윤수야 어떻게 쪼개? 반반씩 나눠봤자 4억을 2억씩 나눠봤자 우리 4억 벌었어. 한탕했어 우리가. 2y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3. 알겠지?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된다고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뭘 집어넣으라고? 1, 4를 하나씩 집어넣어줘. 하나씩.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야. 이렇게 푼다고. 알겠어? 이제 선생님 이렇게 풀면은 3초까지는 아니지만 문제 5초 안에 해결할 수 있어. x 더하기 4y 더하기 1 더하기 x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3은 0 나온다고. 2x 플러스 2y 나온다고.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0 나오겠네. 는 10 이렇게 쓰겠지. x 더하기 y는 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 풀이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반 풀이법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바꿨어. 그럼 내가 지금 4랑 1 추가했지. 5 추가했어. 그럼 오른쪽에도 5 쓰고 3 넘어갔지. 8 쓰면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는 제일 빠른 방법은 그러니까 반지름의 공식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지. 그것까지 사실 안 외워도 되고 근데 그거 알긴 알아야 돼. 왜냐면 그 원이 정의될 조건에 미지수 들어가면 공식 바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마이너스 2 나눠서 원의 중심 바로 구하고 반지름은 그냥 몇이 추가됐는지를 살펴봐. 상수 넘기고 몇이 추가됐는지를 살펴봐서 그 친구까지 더해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야. 자, 그 다음에 1,4의 사이 적선의 검정식이라 했잖아. 이거 x 더하기 x 더하기를 쪼개야지. y-2 y- 쪼개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 누구를? 1, 4를 한쪽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은 2에 어떻게 되는 거야? 2에 x 더하기를 자꾸 내려가네. 짜증나게. 이거 고정관이나? 2에 x 더하기 1 더하기 2에 y 빼기 2는 8. 그러면은 2x 더하기 2y고 마이너스 4랑 1을 계산해. 마이너스 2야. 넘어가. 10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사실 뭐 쌤 뭐 엄청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빠르긴 한 게 얘는 표준형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표준형 만들면서 약간의 고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시간 더 쓸 필요가 없어. 알겠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거든? 자취의 방식. 이것도 이제 빠른 풀이법이 있어요. 자취의 방식 할 거야. 자취의 방식. 혹시 너 자취하세요? 저 자취합니다. 집에서. 나 혼자만 재밌어. 그럼 됐어. 자, 자취의 방식은 이제 점의 자취, 점의 움직이는 흔적. 자취라는 건 흔적을 얘기하는 거야. 흔적. 점도의 모의. 몰래 방법은 이제 px, y로 두고 이제 하라는 대로 문제에서 뭐 제곱을 하라 했으면 제곱을 해주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푸는 게 원래 방법이지. 근데 이거를 그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이제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px, y로 두고 px, y로 두고 계산을 해야 돼. 맞아요? 괜찮아? 공식 계산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기하속으로 풀 수 있다. 빠른 풀이법 뭐? 스님님의 빠른 풀이법.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하는 거지. 아폴로니우스의 수학자. 고대 그리스 수학자야. 기원전 사람이야. 저번에 말했잖아. 중선정리 만든 사람이라고. 파푸스가 아니라 아폴로니우스가 만들었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뭔 소리냐?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잘 봐. 일단은 문제를 봐야 돼, 여러분들이. 예시 문제 바로 풀어드릴게요. 지금 A라는 점이 나와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 2,0 쉽게 나온 거야.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3. B라는 거는 4,7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 A랑 B가 나왔는데 얘네들의 거리가 2대 1인 점이래. AP 대 뭐가? BP가 2대 1인 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봤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P를 X와 Y로 두고. 자, 이제 일단 이거를 풀어봐. 그러면 이 BP는 AB 나오지. 맞아요? 이 BP는 AB 나오잖아. 일단 지금 일반 풀법 벌써 시작한 거야. 이거 아폴로니우스 원 할 때는 이거 비례식도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BP는 AP 나오잖아. 야, 그러면 뭘 써야 되겠냐?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공식 써야지. 점점거 P를 X, Y라고 둬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거리를 공식을 쓰는 거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P, X, Y부터 B까지의 거리 공식 써야지. 근데 이거를 루트가 나올 거 아니야, 계속 쓰면은. 야, 그럼 이럴 때는 제곱을 했다고 저번에 기억났어? 저 제곱을 해서 쓴다고. 어디 파트에서? 평면좌표 파트에서 그렇게 문제 많이 풀었잖아, 얘들아. 4BP 제곱 AP 제곱이랑 같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러면 이제 루트가 사라지겠지. 그러면 점 P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 공식 써볼게. 4배 해주고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괄호 닫고는 X 더하기 2의 제곱의 Y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해했어요? 이 원을 나타내. 결국은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얘들아. 두 점. 날 봐.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야. 이게 점이야, 점. 그리고 내가 원이 있어. 내 얼굴이 원이야. 원. 이제 2대 1인 점이 이렇게 있는 거지. 2대 1인 점. 근데 2대 1인 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찍어보면은 원이 나와. 원이 이렇게 원이 나온다고.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바보 같아? 원이 나오는 거야. 대박이지. 근데 이 원이 어떤 원이 나오냐? 일단은 일반 풀이법을 끝까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빠른 풀이법 보여줄게. 잘 봐. 계산을 일단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데 애들이 다 틀려. 실수를 너무 많이 해. 계산이 복잡해서. 고등학교 수학이 원래 계산이 복잡해요. 시간 안에 문제는 절대 못 풀게 나오고. 내신 모의서 어제도 봤는데 동호쌤이 내셨는데 저번 주도 내가 너무 어렵게 냈잖아. 근데 이번에 쉽게 내가지고 애들이 잘 볼 줄 알았는데 와, 애들 또 점수가 상태 많이 안 좋더라고.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 다. 왜? 시간 안에 못 풀어.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근데 그게 시험지가 어떤 건지 알아? 성동고 시험 문제도 사실 한 문제밖에 안 바꿨어. 한 문제 빼고 다 똑같아. 10번 빼고 다 똑같아. 성동고 시험 문제에서 10번이 문제 5이라서 제외했고. 아무튼 자, 여담 했는데 야, 계산이 많이 복잡하다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야. 고등학교 시험 문제 계산이 많이 복잡하다. 마이너스 24x. 그래서 4x.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그 시험 문제를 무조건 앞에서부터 쉬운 문제 넣고 뒤에서 어려운 문제 넣고 이 순서대로 만들 것 같아? 선생님 마음이야. 그 시험 문제도 어제 봤던 내신고에서 시험 문제도 성동고 시험 문제도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 어려운 문제가 앞에서 좀 많이 나와.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해야 돼. 야, 그리고 서술형 있지. 이건 진짜 어느 시험이든 다 똑같거든. 서술형 있잖아. 서술형을 무조건 먼저 풀어야 돼. 앞부분을.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면 맨 뒤에 서술형 푸는 거는 또라이고 그걸 풀라는 게 아니라 서술형부터 먼저 풀라 했으니까 맨 뒤에서부터 푸는 애들 있어. 진짜 미친 거야. 그거 1번부터 풀어. 1번부터 풀고 한 시간 20분 지났어. 15분 20분 지났어. 내가 한 8, 9번 10번까지 풀었어. 그럼 멈춰. 10번까지 풀었으면 멈추라고. 11번 도전하지 말라고. 고등학교 수학 11번부터가 좀 어려워지니까. 알겠어?
시험 난이도 따라서는 11번부터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어? 멈추고 뒤에 가서 서술형 1, 2번 풀고 다시 돌아오라고. 알겠지? 서술형 1, 2번까지 또 막 다 도전하지 말고 3번도 그나마 할만 해보면 3번도 도전할 필요가 있지. 이해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중간에 끊고 수능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수능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한번 그 끊고 가야 돼. 킬러 문제 바로 도전하면 안 돼. 중간에 킬러 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 마이너스 32x인데 여기 마이너스 4x니까 여기 실수 36x q. 왜 3으로 안 나눠 떨어지나 했네. 여기까지 이해했지? 이해했어요? 자, 이제 3으로 나눠 떨어지지. 플러스 20 y제곱. 그럼 여기 20은 숫자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누가 필요해? 마이너스 12x니까 반의 제곱이 36이지. 16이 필요해. 쌤 나이 16 더해줘 양변에. 알겠지? 여러분들보다 어리다고 할게요. 자, 16 이렇게 하면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이다. 이해했어요? 중심이 6,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나오지. 재밌지? 얘들아,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제 시작할게. 이게 일반 풀이법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풀이 과정도 길잖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빠른 풀이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빠른 풀이법? 보여줘? 빠른 풀이법?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할 거야. 무조건인데 지금 AP랑 2대1이 아니 BP가 2대1이라며. 그러면은 선분 AP에 선분 누구에? 선분 AB에 선분 AB에 뭐를? 양 끝점인 A랑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어? 뭔 소리야? 무조건 선분 AB에 2대1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면 끝이라고. 정답이라고. 그게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그 둘을 평균 치면 원의 중심 나오고 그 둘의 길이의 절반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잘 봐. A랑 B랑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만 구하면 돼. 야, 반드시 봐봐 얘들아. 지금 그림상 봐봐. 여기다 그림 그려줄게. 원이 있어. 내가 지금 여기 두 점이 있어. 두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이 있어. 지금 뭐 하나가 3,7 아이고 뭐 y좌표가 37 이렇게 달라오는데 어쨌든 일직선상에 있을 거 아니야? 2대1로 내분한 다음에 그치 AB의 길이가 더 크다며. 이렇게 2대1이지. 그런데 이게 내분점만 있겠냐? 외분점도 2대1 있잖아. 내가 외분점 가르쳐줬지. 반대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그래야지 거리가 더 머니까. 응? 2대1이야. 얘네들이 길이 같은 거야. 그래야지 2대1 돼.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가 1 나와. 이 정도 있는 거지. 이 P랑 P 프라임 있지. P 프라임이랑 P.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 무조건. 무조건이야. 왜? 그래야지 이런 점들의 모임이 다 2대1이거든.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을 잡아봐. 여기 한 점 잡아보자. 이 점을 잡아도 여기에서부터 A까지 거리랑 B까지의 거리가 2대1 나온다고. 점점 커졌어. 커지면은 이렇게 저 멀리까지 가겠지. 이래도 2대1이야. 근데 이런 점들이 위에만 있겠냐? 아래도 똑같이 있지. 결국 만들어지는 건 뭐냐? 원이 만들어진다. 일반 풀이법으로 해도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원이었잖아. 그럼 내가 이 원을 어떤 경우에서도 바로 구할 수 있다니까. 뭘 통해서?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데 짜증나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 저는 내분점 공식 벌써 까먹어서 쓰기가 싫은데요. 진짜 와 나 진짜 짜증나 죽어버릴 것 같아. 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내분점 공식을 떠올리는 게 싫어요. 저는 그냥 계산하는 게 좋아요. 이야 진짜
진짜 바로 귀에다가 그냥 쌤 진짜 안돼. 무조건 내분점 외분점 공식 기억해줘서 써줘야 돼 얘들아. 아폴로니스 원에서 써줘야 돼. 알겠지? 알겠지? 계산하지 마. 오히려 계산 이렇게 하면 실수해서 계산해서 틀린다고. 학교 시험에서 뭐 정답이 안 나올 거라고. 맞아? 공식을 조금 더 익숙하게 친근하게 만들어서 그걸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 수능 끝날 때까지 다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수능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돼. 복수수 나머 정리, 불안치고 중간고사 보고 다 까먹어도 돼. 행렬, 기말고사 보고 다 까먹어도 돼. 내분점 외분점 개 중요해. 수능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라고? 2대1 내분점과 외분점이지. 자, 그러면 양끝점 무조건 이 방법 써야 된다. 무조건이다 얘들아. 무조건이야. 서술형에서도 안 나와. 무조건 이 방법 써. 알겠지? 서술형은 이상한 거, 해괴망측한 거 나와. 진짜 막 더러운 거, 진짜 이상한 거 나와. 이러면 2대1 내분점 외분점 어떻게 왜? 어떻게 왜 2대1 내분점 외분점? 여기 있잖아. 근데 얘는 쉽잖아 얘들아. 그냥 공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m 더하기 n, mx2 플러스 ni1 그딴 거 쓸 필요 없어. nx1 쓸 필요 없어. 그냥 마이너스 2랑 4라면 아니 2대1이라면 아니 4를 좀 더 가까이 쓰자. 여기 4라면 2대1이라면 2대1이요. 맞아요? 여기 길이가 총 6이지? 6이지? 여기 4랑 2해야 되겠네 여기 길이가. 그럼 여기 몇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4 더하니까 여기 2 나오지? 그리고 2대1 외분이라면 A에서부터 거리가 2대1 나와야 돼. 이 거리가 2 나오고 이 거리가 1 나오려면 똑같은 길이만큼 가라는 뜻이야. 여기가 6이었잖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여기도 똑같이 6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8이야 6 더하기 4는 10 나오네. 지금 누구랑 누가 2랑 6이 아니 2랑 10이 정답이야. 2랑 10이 2랑 10을 지르면 양끝점으로 하면 원의 방정식이야. 2랑 10을 평균 쳐봐. 2랑 10 가운데 누가 있어? 6이지 6. 그래서 6,0이 원의 중심이야. x-6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반지름의 길이는 6부터 10까지의 거리 또는 6부터 2까지의 거리인 4를 제곱한 16. 정답 똑같이?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계산이 있어 없어? 계산 따위 나지 않아. 나는 산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 수학을 하는 사람이야. 맞아?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지? 너무 재밌지? 자 이제 시간이 많거든? 12시 반까지 시간이 많아. 아니지 12시 반이야. 12시 50분까지 시간이 진짜 많은데? 다음 단원 나갈까? 도형이동 조금만 빼볼까? 도형이동 또 오래 걸리는데 도형이동 조금만 빼놓는 게 나을까? 정리하고 얘들아 이거 적을 때 여기 아래에다가 이 그림도 그려줘. 이거 적고 이거 아래에다가 옆에다가 이거 그림 그려줘. 지름이 양끝점 알겠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돼. 지름의 양끝점이 돼. 알겠지? 이런 배터리 꺼지겠다. 시대치. 그거를 해야 되겠어. 도형이 이동을 해야 돼. 도형이 이동 앞부분까지는 해야 돼. 왜냐면 도형이 이동이 다음 시간 한 번으로 진도가 다 나가는 걸로 내가 설계해놨는데
네, 생각해보면은 이거 빡세긴 해. 시간이 지금 나왔으니까 예찬을 해야 돼. 아폴로니스 원 전, 여거는 지워도 되잖아. 여거 지우면 안 돼. 네. 여기는 지워도 되잖아, 위에. 다 적으면 얘기 좀. 안 보여? 센치 이런 거? 아니 왜 충전이 안 되는 거야? 아 어제 집 가서 기절해가지고 충전도 못하고 그냥 기절했어 진짜. 그대로 잤어. 밤 아예 자고 어제도 밤샜거든. 일요일날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어제 밤 12시까지 계속 깨어있었어. 한숨을 진짜 기절해버렸어요. 알람도 안 맞추고 잤어.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날 때 됐다 하면서 일어났거든. 근데 7시 반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준비하고 잤지. 덥지? 있지 당연히. 근데 안 춥냐? 주셨는데 어. 거기서 어. 질문이 질문? 하고 싶은 해? 지금 없어가지고 한 번만 빌릴 빌려줄게. 다 적었어? 아직이야? 아직 하고 있어 얘들아? 보고 있어? 평행이동까지만 얘기해야겠다. 평행이동.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채우는 걸로. 대충 한번 이제 쉬우니까 기본 공식만 여기 칸이 비어있지? 여기 칸 비어있는데 많지? 뒷장에. 맨 뒤에다가 적을까? 맨 뒤에 적어도 되겠다. 맨 뒤에다가 그냥 중요한 공식 빨간색으로 쓴 것만 적어 놓자. 알겠지? 쌤이. 자 그러면은 렛츠 기릿 해볼게요. 다들 파이팅 해봅시다. 조용히 이동을 할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가 원래는 옛날에 수학상 공수원의 조상 수학상이지. 수학상에 있었어. 근데 이제 서로 살짝 내용이 바뀌었거든. 공수원 공수교 내용이. 애들이 이제 많이 여기까지 했을 때 조용히 이동 자체는 쉽고 원의 방정식이 사실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려운 게 많은데 조용히 이동의 개념이 끝판왕인 건 맞습니다. 직방, 평면좌표, 원방에서 배웠던 거를 다 여기서 갖다 쓰는 거야. 원도 나오고 직선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알겠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 단원에 우리 집합 배우지. 지우야. 그치? 윤서 부르다가 지우 불러. 근데 집합 배우는데 여기서부터 또 다시 수학이 너무 쉬워져. 쉬워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려워져.
함수 들어갈 때 갑자기 멘탈 나가. 알겠어? 근데 집합이랑 명제는 되게 쉬워. 알겠지? 자, 도형이 이동할 거야.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점이 P라는 점이 있었어. 이 P라는 점을 x, y라고 할 건데, 그럼 이 점을 오른쪽으로 A만큼, 왼쪽으로, 아니 위로 B만큼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니? B만큼 움직이면은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A만큼 더해줄 거고 B만큼 더해줄 거야. 맞아요? 그럼 이 점, 결과적으로 위치한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P에 당연한 건데 x 더하기 a, y 더하기 b지. 너무 당연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a랑 b를 그냥 더하면 돼.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3칸 움직였대. 아래로 2칸 갔대. 그러면 빼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마삼 마이너스 2 그대로 더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평행이동을 한다면은 부호가 있어. 얼마만큼의 평행이동을 했냐. 괜찮아? A,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게. 그러면 A가 음수이면은 어디로 가는 거 있어요? A가 음수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B가 음수면 아래로 가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방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어려운 건 아니야. 정말 평행이동.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뭘 하냐면 도형의 평행이동이거든요. 도형의 평행이동. 그러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함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왜 도형이라고 할까? 2차 함수라고 안 하고 왜 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1차 함수라고 안 하고 왜 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원 함수라고 안 하고 왜? 함수가 아니니까 원은 함수가 아니야. 방정식이야. 도형이라고.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 우리가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함수의 이동이 아니라 왜? 함수가 아닌 녀석들이 있으니까 원은 함수가 아니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랬어? 함수가 아닌 이유. 함수가 아닌 이유 뭐랬어?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던지는 게 다다음 단원에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애들이 거기서 멘탈 나간다 했지. 하나가 나와야 돼. y의 값이. 맞아요? 함수라는 거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 남자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 여자애들 소개팅을 하는 거임. 괜찮아? 여기에 A, B, C, D, E 라는 남자애들이 있고 여기는 1, 2, 3, 4, 5 여자애들이 한 명 더 많다고 할까? 그래도 상관없어. 괜찮아? 함수라고 하면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안 하면 안 돼. 남자니까 선택해야지. 근데 선택을 2명을 하면 안 돼. 난 이렇게 2명이 이렇게 뽑으면 안 돼? 안 된다고. 무조건 하나만 가야 돼. 하나만. 겹쳐질 수 있어. 맞아요? 얘 옥순이야? 여러 명 선택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여러 명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함수야, 이게 함수. 이게 함수야. 근데 얘가 2명을 가면은 이게 함수가 안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x를 넣었을 때 너희들이 이걸 f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fd를 했을 때 4가 나오고 5가 나오는 걸 혹시 본 적 있니?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단 한 번도 없어. 이게 안 되는 거거든. 하나만 나와야 돼. 뭔가를 넣었을 때. 그게 함수야. 근데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4가 나오지만 a를 넣었을 때도 4가 나온다. 이거는 말이 되잖아. 둘 다 4를 선택한 거니까. 만약에 a에서 4로 화살표가 된다고. 이거는 함수야. 이건 말이 돼. 근데 는 했을 때 결과를 했는데 이렇게 2개가 나왔다.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뭐 여기가 1이야? 1을 넣었을 때 값이 양수로 나오고 음수로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함수가 아니고 원의 방정식이라 하고 여기서도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함수의 이동이 아니라. 그러면 도형의 이동을 한다면 도형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있었냐면은 fx, y는 0 어떤 도형이 있어. 이상한 모양의 도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도형이 있을 수 있어. 맞아요? 나중에 너희들 공대 가면은 수학에서 하트도 그릴 수 있다. 하트도 그래프상에 하트도 그릴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하지 않아. 공대생들은 또는 수학과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표현해? 나 너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트 날리는 거지. 이게 글자 표기이거든. 글자 표기 재밌어 이거. 나중에 배워. 이제 수학 전공하면 공대 가면.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런 이상한 도형들이 있어. fx, y는 0이야. 이 친구를 a, b만큼 평행이동을 한대. 괜찮아? 오른쪽으로 a, 위로 b. 알겠어? 그럼 그림의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림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지? 똑같지? 그런데 얘네들은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 a랑 b만큼 이동을 했잖아. 지금 a, b 이동을 했어. 그러면 식은 플러스 a, 플러스 b 해야겠지? 맞아요? 가 아니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해야 돼. f의 x 빼기 a, y 빼기 b 괄호 닫고 는 0이 되는 거야. 새로운 이동이 된 녀석들은 반드시. 왜요? 왜 빼기예요? 왜 빼기야? 왜 빼기야? 어? 양수가 되려면 빼야 돼. 맞아. 뭔 말이냐? 이게 우리가 2차 함수로 예시를 들면 너희들이 이해를 잘하거든. 이 왜 빼기냐면은 2차 함수도 마찬가지지. 이제 2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y는 x 제곱이랑 y는 x 세제곱을 아니 y는 x 제곱이랑 이렇게 생겼지. y는 x 제곱. 또 누구를 그릴 거냐면은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 할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얘는 여기가 0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는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하잖아. 왼쪽으로 한 칸 움직였어. 지금 이 친구를 이렇게 보낸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보낸 게 아니라 왼쪽으로 한 칸 보냈다고. 왼쪽으로 한 칸 보냈는데 x 대신에 내가 뭐 넣었어? x 빼기 1 넣었어? x 더하기 1 넣었잖아. 부호를 반대로 해서 넣었잖아. 윤수야 이해가 돼? 부호를 반대로 해서 넣었잖아. 지금 여기서 일로 가려면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돼. 마이너스 1 이동. 근데 x 대신에는 x 플러스 1을 넣었다고. 맞아요? 그 이유는 원래 꼭지점에다가 0 넣었을 때 0이지. 맞아요? 근데 좌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얘네들이 이동을 했잖아. 왼쪽으로 한 칸? 그러면 좌표로 따졌을 때는 0을 넣었을 때 0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좌표는 들어가는 거야. 좌표라는 거는 이 도형 또는 함수식에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그럼 들어가는 애들을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도형이랑 함수는 받아주는 애들이지. 점을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x 플러스 1이 돼야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을 받으면서 0이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좌표 입장에서는 그대로 마이너스 1 가는 거 맞는데 0,0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맞는데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x 플러스 1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써줘야 되는 거지. 받아주는 입장에서 들어오는 애들이랑 반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조금만 더 하면은 이 친구를 또 이동을 시킬 건데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 바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여기가 몇 콤마 몇이냐면은 3,5야. 이렇게 3,5 평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3,5 평이동. 그러면 x 대신에 내가 뭐 집어넣으랬지? x 빼기 3 집어넣으랬지. y 대신에 뭐 집어넣으랬지? y 빼기 5 집어넣으라 했잖아. 부호 반대로. 맞아요? 괜찮아? 그럼 얘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식 쓰면은 당연히 얘 구할 수 있긴 하잖아? 근데 스님님이 말했던 대로 한번 해보자. 어디에다가? y는 x 제곱에다가 x 자리에 x 빼기 3 넣는다고. y 자리에 y 빼기 5 넣는다고. y 빼기 5는 x 더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x 자리에 x 빼기 3 들어가고 y 자리에 y 빼기 5 나니까. 이거를 넘기면은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5되잖아. x 더하기 3의 제곱, 아니 x 더하기 3의 제곱이 아니라 뭔가 미쳤나봐. x 빼기 3의 제곱이잖아. 예스? x 대신에 x 빼기 3 넣었으니까. 얘들아, x 대신에 x 빼기 3 넣었으니까. 맞아요? y 자리에는 y 빼기 5 들어갔고. 그럼 이렇게 생겼지. 그래프 봐봐, 그래프.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생겼지. 이거 우리 원래 오늘 수업 배우기 전에도 다 그릴 줄 알았어. 중3 거 이미 다 했어. 꼭지점 좌표가 3,5니까 x 빼기 자꾸 들어가. 짧아져서 그런가 봐.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맞아요? 꼭지점 좌표가 x좌표가 3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3 넣었을 때 5가 나오게끔. 맞아요? 근데 위로 5칸 갔으니까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 사실. 맞아? 위로 5칸 갔으니까 플러스 5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거를 y자리에 y 빼기 5를 대입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지우야 이해돼서? y자리에 y 빼기 5를 대입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전체 식에다 플러스 5를 더한 게 위로 5칸을 간 게 전체 식에다 플러스 5를 더한 거지. 맞아, 잘했어. 괜찮아, 원래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그거를 y자리에 y 빼기 5를 대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해했어요? y자리에 y 빼기 5를 대입했다고. 그래서 넘어가서 플러스 5가 된 거지. 이 친구가 원래는 y자리에 y 빼기 5를 대입했던 거야. 이해했어요? 이게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럼 x 빼기 a랑 y 빼기 b를 대입해야 돼.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해야 돼. 괜찮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게 지금 부호가 반대로 해서 들어간다는 게 제일 중요해. y 빼기 b.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또 직선도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원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원은요 항상 점 취급하듯이 움직여야 돼. 원은 뭔 소리냐면 원의 중심이 중요해. 원을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럼 원을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원래 있던 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어. 3,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누구를?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을 이 친구를 3,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대. 그러면은 점이 몇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원래 0이래. 미쳤나봐. 0이면 안 되지. 얘 지금 4래 4. 중심이 원래 뭐야? 중심이 얘들아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잖아. 원을 평행이동을 시킬 때는 똑같이 그냥 뭐 상관없어. 공식 써도 돼. x자리 x 빼기 3 넣고 y자리 y 더하기 1 넣어도 되거든? 괜찮아? 그냥 그렇게 넣어도 계산을 해도 되는데 원은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다음 시간에 대칭이동 배울 거야. 그냥 점을 취급해도 돼. 점을 취급. 알지? 반지름의 길이 안 바뀌어. 평행이동을 한다 한들 대칭이동을 한다 한들. 그래서 그냥 y랑 3을 뭐 하면 된다는 거야? 3y랑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좌표가 나오니까. 중심의 좌표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해주면 중심의 좌표는 2,2가 되는 거지. 그럼 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을 쓰면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지우야 뭐다? 몇이다? 이동을 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바뀌냐고. 뭐란 말이야? 안 바뀌잖아. 그럼 뭐라 써야 돼?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봐. x자리에 x 빼기 3 대입한다고 했지 아까 전에 공식이. x 빼기 3 대입해봐. 그러면 유주사 뭐야? x 빼기 3 대입하면 x 빼기 3 더하기 1이지. 그래서 x 빼기 2가 나오지. 잘했어. 그 다음에 y 빼기 3 그거 들어 안 했었나? 자 여기다가 순간 내가 스스로 들었나? y자리에 y 플러스 1 대입하는 거. 그럼 뭐가 돼? y 플러스 1 빼기 3 계산해봐. 몇이야? y 플러스 1 빼기 3 마이너스 2. 괜찮아. 아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마 몰라서 그럴 거야. y 플러스 1 빼기 3 하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들어오잖아. 이해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공식이 다 성립한다는 거 진짜 이해했지? 빼기로 들어간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끝. 이 정도까지만. 재밌어? 다음 시간에 이제 대칭이동 하면 더 재밌을 거야.
천천히 안 돼, 천천히. 네, 이거 적으면서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어이, 다들 다 적었어? 적었으면 문제 뭐 하면 쓰냐면 (250번) 이 아니라 정석 꺼내. 정석 꺼내. 정석 가지고 왔어? 정석 안 가졌어? 몇 명 가졌어? 다 안 가졌어? 아니 정석 안 하냐고. 가끔씩 한다니까 우리. 정석 할 거고 정석도 숙제 나갈 거야. 아 얘들이 아주 그냥 진짜 레전드네. 잠깐만. 내 인쇄해줄게. 적었으면은 잠깐 그 RPM 문제 숙제 안 된 것 좀 하고 있어 봐. 오답 좀. 숙제 안 된 거 오답 좀 진행해. 너는 어려운 거 없어야지. 아니 저런 거. 저번에 이거 다 풀었었나? 다 했는데. 오늘 원방 조금이랑 직방. 원방이랑 직방 반반씩 넣었던 것 같다. 기점을 지는 원중에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 할까 할까? 비싸서. 자, 이거 해볼게. 너 숙제 안 된 거 좀 오답 좀 바로 진행해봐. 다 세모 만들어야 돼. 너 숙제 오답 아까 다 했어. 백지인 다 했나? 어디 있더라? 아 얘네들 정석을 뽑아줘야 되나? 지우야 너 숙제할 거 많지 어차피. 숙제 안 된 거 많지. 오답해야 될 거. 그거 먼저 위주로 하고 너는 내가 책 빌려줄게. 방금 체크된 문제가 몇 번이었더라? 아 거기지? 이거 빌리기 잠깐만 미안해. 4번 5번 해봐. 응? 뭐? 여기? 여기다가 하면 지금은 다 그리고 뮤트 씌우면 돼. 윤영 빼고. 너 모의고사 달라고? 아, 미리 또